안녕하세요, 주혜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55화 심층 분석 2부입니다. 1부에서는 샹크스가 낸 폐양색의 비밀이라는 주제로만 먼저 1055화 심층 분석을 했으니 샹크스 폐양색에 대한 궁금하신 분은 1055화를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1055화 심층 분석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55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모모노스케가 야마토에게 해군 대장간을 싸우지 말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1054화에서도 싸움에 개입하려던 야마토에게 모모노스케는 싸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1055화에서 드디어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는 모모노스케의 의지였죠. 모모노스케는 이 나라에 남아있을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어떤 적도 쫓아낼 수 없다며 와노쿠니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 생각했던 거죠. 1051화에서 나왔던 나레이션,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칠 와노쿠니의 명시적인 모모노스케, 이 나레이션이 정말 생각나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멋있던 건 루피조로 상대 징배의 대화였습니다. 1054화에서 류큐큐를 상대로 사무라이들과 모모노스케만 등장했을 때 저는 참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상함은 만화 설정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루피조로 상대 키류로 어떤 누구든 류큐큐의 존재를 견문색으로 눈치챘을 것이고 이들은 누구보다 류큐규 앞에 등장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 설정을 무시하고 루피는 류큐규 앞에 나타나지 않아 오다스에 어떤 의도가 있나 생각했었는데 오다스는 저보다 역시 몇 수 위였습니다. 루피는 모모노스케의 의지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었고 모모노스케를 위해 류큐규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모모노스케의 의지와 말하지 않아도 이를 이해하고 있던 루피, 정말 멋있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보로브레스를 사용하는 모모노스케입니다. 저번 1054화 심층 분석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모노스케가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지 못한 건 추후에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려는 복선일 거라 이야기했는데 이번 1055화에서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제대로 보여줬네요. 다만 제가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보며 주목한 건 파워입니다. 처음 라이조가 류큐규에게 불을 사용했을 때 불이 약점인 것처럼 말했지만 류큐규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는 분명하게 류큐기에게 큰 피해를 입었죠. 마치 카이도가 공격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모모노스케가 먹은 악마의 열매가 진짜 실패작이 맞는 걸까입니다. 1007화에서 CP0는 모모노스케가 먹은 열매가 실패작이었고 세계정부가 이 열매를 베가펑크에게 넘기라고 했지만 베가펑크는 실패작이라고 하며 넘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만 현재 모모노스케가 사용한 능력은 카이도 못지않은 능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도처럼 구름을 만드는 걸 떠나서 해군 대장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보로브레스까지 사용하죠. 그렇죠, 베가펑크가 세계정부에게 보고했던 것처럼 모모노스케가 먹은 열매는 실패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세계정부 소속 과학자 베가펑크는 카이도 못지않은 힘을 가질 수 있는 열매를 왜 세계정부에게 넘기지 않았냐는 겁니다. 제 생각엔 세계정부가 악이라면 베가펑크는 선역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베가펑크는 세계정부의 과학자이긴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계속해서 세계정부에 협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잭이 어인족이라 말하는 코즈키 스키야키입니다. 사실 잭이 어인족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잭이 어인족이라는 사실은 와노쿠니 초반에 밝혀졌습니다. 잭은 루피에게 패배 후 후지토라와 센코쿠에게 잡혀 임펠다운으로 이송되는 도플라밍어를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습격을 하고 잭은 패배하며 그대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만 잭은 어인이었지만 악마의 열매를 먹어 헤엄을 못 치는 상태로 바다에 빠져 살아있는 장면으로 나왔죠. 다음 주의 장면은 800년 전 와노쿠니의 모습입니다. 와노쿠니는 과거 산을 둘러싼 땅이 있었지만 벽이 생겼고 그 안에 빗물이 담겨 새롭게 만들어진 거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건 누가 이 대지를 만들었을까입니다. 저는 과거 1045화 심층 분석에서 이무의 열매가 사람 열매 모델 대지의 신이라는 가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피스 결말 중 하나는 레드라인을 파괴하여 올 블루를 만드는 겁니다. 즉 주인공의 결말이 레드라인을 파괴해 원피스 올 블루를 만드는 것인 만큼 레드라인은 세계정부에게 파괴되면 안 되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 레드라인을 주인공 최대의 적인 사람 열매 모델 대지의 신을 먹은 이무가 능력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거죠. 이 가설이 맞다면 혹시 와노쿠니의 벽은 이무가 만든 거 아닐까요? 다만 이 가설이 맞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와노쿠니를 쇄국한 건 코즈키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코즈키 가문은 거대한 힘으로부터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해 쇄국을 했다고 하죠. 현재 개국을 하며 플루톤을 꺼낼 수 있는 걸로 보아 세계정부로부터 플루톤을 보호하기 위해 쇄국을 하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지의 신처럼 대지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은 코즈키 가문 누군가의 능력인 걸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러한 가설 어떨까요? 이무는 세계정부의 반대 세력인 거대 왕국의 세력이었고 혼자 배신을 해 세계정부에 붙었다.
일단 현재 많은 정보가 없는 만큼 이무 배신자 소를 추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의 장면은 세 번째 로드 포네그리프를 발견하는 로빈입니다. 루피 일행의 마지막 종착점 라프텔의 위치는 전세계에 단 4개 존재하는 로드 포네그리프가 가리키는 4개의 지점을 알아낸 뒤 지도상에서 4지점을 서로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대각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제 루피 일행은 3개를 얻었고 마지막 1개가 남았습니다. 26년 전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는 어인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피 일행이 어인섬에 왔을 당시에는 조이보이가 남긴 사과문이 적혀있는 포네그리프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는 어디에 있으며 누가 갖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역시 샹크스입니다. 원피스에 가장 가까운 사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드 포네그리프를 샹크스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죠. 두 번째 가능성은 흰 수염입니다. 사실 저는 흰 수염이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샹크스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어인섬은 흰 수염의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흰 수염은 어인섬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어인섬을 보호하고 있었던 만큼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옮길 수 있는 가능성도 크죠. 두 번째 이유는 흰 수염의 유산입니다. 위블과 미스 버킷은 흰 수염의 유산을 찾으려 했고 이후 마르코는 흰 수염의 유산은 허상이라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 허상이라는 것 자체가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상이라고 말한 만큼 오히려 실체가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남은 로드 포네그리프라는 유산으로 말이죠. 다음 주 장면은 드디어 밝혀진 와노쿠니 계곡의 목적입니다. 드디어 오뎅의 염원이 와노쿠니 계곡의 이유가 이번 1055화에서 밝혀지는데 계곡의 목적은 고대병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오뎅은 고대병기를 해방하려고 했을까요? 분명한 건 라프텔에서 모든 걸 본 오뎅은 고대병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프텔에서 모든 걸 본 오뎅은 말하죠. 20년 이상 후에 세계에서는 아마 대해를 가를 정도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20년 정도 지나면 거대한 싸움의 주역들이 신세계로 몰려온다. 오뎅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미래를 본 것도 아니고 예언을 들은 것도 아닐 겁니다. 20년 후 고대병기가 다시 나타나는 날 고대병기를 둘러싼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상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오뎅은 고대병기가 20년 후 부활할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25년 전 과거 회왕년은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태어났는데 10개, 크는데 15개, 총 25년 뒤라고 이야기했죠. 즉 오뎅은 라프텔에 다녀와서 과거 해왕류의 말을 이해했던 거죠. 20년 뒤 포세이돈이 부활한다는 진실을. 즉 오뎅은 조이보이가 나타날 때까지 조이보이가 고대병기를 사용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뎅이 개국을 하려던 이유는 조이보이가 고대병기를 사용하도록 돕기 위하던 거였다는 거죠. 다음 주의 장면은 듣도 보지도 못한 폐양색을 사용하는 샹크스입니다. 저는 이 엄청난 폐양색의 근원이 혈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한 건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 나타나는 폐양색에 폐양색이 있는 카이드 로저 빅맘 드래곤의 자식에게도 나타나는 만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가 태어날 확률이 큰 걸로 보이죠. 게다가 갓벨리에서 아기인 샹크스를 로저의 적단이 데려온 것이 밝혀지며 샹크스는 갓벨리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샹크스 폐양색의 근원이 최악의 적 록스의 폐양색을 물려받은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샹크스가 록스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갓벨리에서 지백의 아들인 샹크스를 데려왔다면 같은 나이이며 같은 견습생의 버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실 샹크스가 같은 논리로 지백의 아들이라면 버기도 지백의 아들이어야 가설이 맞습니다. 근데 그건 또 이상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갓벨리에는 지백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 거푸와 해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천룡인과 노예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즉 저는 샹크스와 버기는 천룡인과 노예의 자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제가 2020년 1월부터 이야기한 가설로 이 가설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목할 건 샹크스의 출생지는 웨스트블로, 버기의 출생지는 위대한 항로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생각해볼 건 천룡인이 사는 마리주아는 레드라인 정상에 있는데 마리주아의 위치가 위대한 항로 위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샹크스와 버기가 천룡인이라면 그들의 고향은 위대한 항로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샹크스의 고향은 위대한 항로가 아니라 웨스트블루입니다. 즉 출생지를 생각해보자면 오히려 버기가 천룡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출생지로 비교해본다면 샹크스는 천룡인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버기는 천룡인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혹자들은 말할 겁니다. 아니 그럼 샹크스가 어떻게 천룡인의 최고봉인 오로성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냐?
저는 샹크스가 버기가 천룡인의 아이인 걸 알고 있었고 그 점을 이용해 샹크스는 천룡인인 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샹크스는 38년 전 갓벨리에서 남겨진 천룡인인 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38년 전 갓벨리에서 남겨진 천룡인의 아이 버기인 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과거 라프텔에 가기 직전 샹크스와 버기의 상황입니다. 라프텔에 가기 직전 버기와 샹크스는 라프텔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버기가 너무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샹크스가 버기에게 손을 써서 열을 나게 했고 이들은 라프텔에 못 가게 된 게 아닐까요? 모든 걸 알 수 있는 라프텔에 못 가게 만들어 버기가 자신의 출생지를 모르게 말이죠. 즉, 샹크스는 자신과 버기의 태생을 알고 버기가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라프텔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인 게 아니냐는 거죠. 생각해보면 버기가 열이 난 건 너무 뜬금없죠. 갑자기 열이 나서 못 간다? 뭔가 이상하죠. 즉, 샹크스의 의도는 자신이 천룡인 척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샹크스는 왜 천룡인 척을 하는 걸까요? 샹크스는 균형을 지키기 위해 천룡인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샹크스는 정상결전을 막아내고 오로혼과 면담을 하는 등 균형을 지키고 있습니다. 샹크스가 어떻게 균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샹크스가 균형을 지키고 있다면 오로혼과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샹크스에게 매우 큰 이점입니다. 바다의 황제이자 천룡은 그 누구도 그를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샹크스의 계획대로 모든 게 흘러갈 수 있죠. 즉, 천룡인이라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로즈의 의지를 잊지 않는 자가 라프텔에 온다면 그들을 막으려고 하기 더 쉽다는 겁니다. 또한 버기가 천룡인이라는 가설에 힘을 주는 증거는 오다스미 드래곤볼의 열렬한 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원피스에서 버기는 누가 봐도 사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드래곤볼 내에서 사탄은 개그, 인맥, 명성의 3관왕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처음에 손오공 일행을 경계했지만 특히 마인부 편에서 이런 명성을 이용해 손오공이 원기옥을 모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죠. 즉, 누가 봐도 사탄 캐릭터인 버기도 언젠가 사탄 같은 활약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은 버기가 천룡인의 지위를 얻고 나서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록스의 아들은 샹크스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폐양색으로 샹크스가 록스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 가설들을 종합해본다면 샹크스는 록스의 아들, 버기는 갓벨리에 남겨진 천룡인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